자, 이제 UV 값을 이제 그 플로우 맵을 가지고 변형을 해봅니다. 자, 근데 제가 요거를 지금 요걸 이제 픽셀로 넘길게요. 버텍스 쉐이더에서 텍스처를 불러오는 거는 조금 다른 게 필요한데 이건 뒤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요거를 빼고 이제 픽셀에서 변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i.uv 됐죠? 자, 여기다가 자, 여기 나와있죠. 플로우 맵 값을 더해서 곱해줍니다. 근데 x 값이 아니고 이제 uv, xy 동시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플로우 플러스 어떻게 플로우에 r하고 g 값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메시가 이렇게 되겠죠. 지금 좀 빠른 거는 여기 제가 y로 해놔서 그래요. x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변환합니다. 근데 지금 이 화면에 있는 것과 이 문서에 있는 것과 얘가 되게 디더링이 심하죠. 이거는 이 픽셀 포맷, 즉 이 텍스처가 지금 이 dx1으로 압축되어 있어서 지금 품질이 나빠서 그래요. 이걸 바꾸려고 하면은 여기 PC를 클릭한 다음에 얘를 RGB 뭐 30B 같은 걸로 바꿔주면은 깔끔하게 나오겠죠. 자, 오늘부터 재밌습니다. 요거 제가 실제 쉐이더 트레이닝 해보면은 이 버텍스 쉐이더 가지고 파도 만드는 거랑 뭔가 UV 스크롤 되게 되면 되게 재밌어 하세요. 이걸 세워가지고 위로 올리게 되면 불꽃 만드는 게 되고, 더 크게 만들어서 바꾸면 연기 만드는 것도 뭐 쉐이더 애니메이션으로 가능하겠죠. 응용하기 나름인데 되게 기초적인 거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이게 약간 그런 건가요? 그 바다 아래서 바다 위에 보면 막 일렁이는 효과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이런 거 이렇게 만드는 그쵸. 거예요. 이제 두 개를 섞어요. 그래서 버텍스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파도의 그 상하 움직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노멀 텍스처 활용해가지고 물결이 이렇게 그 일렁이는 것들 이렇게 만들어내죠. 이게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워터 쉐이더의 제일 기본이에요. 뭐 그거에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뭐 가우스틱이나 커스틱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제일 기초적인 건 내용들입니다. 아직은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뭐 제법 따라왔다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플로우 맵은 보면은 이렇게 되게 뿌옇게 되어 있죠. 이게 각져 있으면 이 애니메이션이 탁탁탁 끊어지기 때문에 예쁘게 안 나와요. 그래서 플로우 맵은 약간 이렇게 좀 약간 블러범인 듯한, 그리고 타일링 되는 걸 써야 돼요. 임의로 만들 수도 있고 플로우 맵 생성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걸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플로우 맵에 대한 것들을 컨트롤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데니스님, 플로우 RG에서 RG가 의미하는 건 뭐냐? R 값하고 G 값이에요. R, G. 그래서 X축은 이 R 값의 강도, 빨간 게 1이고 까만 게 0이에요. 그래서 그 픽셀에 대한 값들이 이동하면서 이게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 값에 따라 가지고 UV 값이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어떨 땐 1에서 0으로 이렇게 계속 그냥 값이 바뀌면서 저 움직임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저렇게 일렁이는 거예요. 동일하게 했다면 그대로 움직였겠죠. 그래서 저거를 RG라고 해도 되고, 어떻게 뭐 GB라고 해도 되죠. 그럼 이렇게 좀 다르겠죠? 그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UV의 스케일을 줄이는 거예요? UV에 스케일을 이렇게 빨간색에 줄였다가 검정색에 키웠다가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픽셀에 있는 것들이 균일하지. 어떤 거는 많이 갔다, 어떤 건 작게 갔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막 구겨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일단 RG가 제일 이뻐가지고 제가 RG로 했던 것 같네요. GB는 별로 안 이뻐. 자, 지금 이제 추가를 넣었는데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플로우 타임과 플로우 인텐시티라고 했어요. 그래서 타임 값을 키우던지 혹은 이 플로우 인텐시티, 즉 세기를 바꾸는 거겠죠. 그럼 이건 간단하죠. 프로퍼티를 두 개를 넣고 그냥 하면 됩니다. 플로우 타임, 플로우 인텐시티. 자, 외워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프로퍼티에다가 제가 복사해서 그냥 붙여 넣을게요. 자, 플로우 타임, 그 다음에
플로우 인텐시티 얼마를 주는 게 좋을까? 0에서 한 10까지만 줘볼까요? 자, 그래서 플로우 타임, 자 레인지 0에서 10까지 이꼴 어떻게 기본값 1. 자, 플로우 인텐시티도 마찬가지. 플로우 인텐시티 구겨지는 정도를 조정하는 거겠죠. 레인지 0에서 10까지 기본값은 1. 그 다음에 변수 플로트 언더바 플로 이거 인텔리전스가 안 되니까 좀 불편하긴 하네요. 자, 플로우 타임, 플로우 인텐시티 이렇게 해주고, 자 이제 이 계산에다가 자 여기 나와 있죠. 곱하기 플로우 타임을 이제 곱해줍니다. 플로우 타임 여기다가 RG값 여기 구겨지는 정도겠죠. 여기다가 플로우 인텐시티를 해주면, 자 저장해주면 어떻게? 자 이제 바뀌었죠. 자 얘가 이제 0이 되면은 안 움직이죠. 타임은 0이 되니까 곱하기를 하게 되면 0이 되니까 이제 안 움직이겠죠. 인텐시티는 0이 되면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얘를 구겨주면은 구겨지는 정도가 심해지겠죠. 근데 이거 별로 안 예쁘다. 요거는 이런 것들 이제 할 때 요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보면은 한 이 정도가 제일 좀 그래도 맥스네요. 여기서 더 구기면 안 예쁘다. 이럴 때 인텐시티는 한 이 정도로. 그러면 이제 바가 어느 정도 이제 가용한 범위 안에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구해지는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시간도 10 정도 하니까 이 정도로 이제 막 빨라지겠죠. 플로우 맵에서 0.5를 기준으로 방향이 결정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플로우 맵 방향이 결정되진 않아요. UV 값은 무조건 그냥 더하거나 더하면은 앞쪽으로 빼면은 반대로 갑니다. 이 로컬 포지션에서의 좌우에 다른 것들하고 이거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이제 헷갈리셨는데, 이거는 그 버텍스의 그 로컬 포지션에 대한 게 그 피벗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지금 이건 UV는 무조건 일방입니다. 0이 맨 끝이고 그 다음에 1이 되면 앞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더해주면 무조건 오프셋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건 스케일은 이렇게 넓었다 키우는 거고요. 지금 스케일은 안 건드리고 있는 게 프레크를 쓰게 되면 스케일을 건드리게 되는 순간에 UV 값이 0에서 1 사이로 벗어나기 때문에 저게 잘리는 게 점프를 해버리게 됩니다. 자, 플로우 타임이 0이 되면은 곱하지 않았죠. 타임에다 0을 곱하면 0이 되니까 안 움직여야 되죠. 그죠? 네. 맞죠? 지금 데니스님은 아마 이거 타임 값을 곱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걸 곱해야 됩니다. 더하면 안 돼요. 더하면은 좀 더 그냥 가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제가 타임을 더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이 값을 높여도 타임에는 아무리 이거를 더해봤자 시작되는 순서 위치만 바뀌는 거지 이게 빨라지지 않아요. 왜? 처음 시작값이니까 늘어나는 것 뿐이니까. 자, 이걸 아무리 늘려도 시작값만 변하지 얘가 빨라지지 않아요. 곱하면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빠르게 바뀌는데 더하는 건 시작값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 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플로우 값은 그 값, RG 값을 기준으로 이걸 구기기 때문에 이걸 더해주는 거고요. 자, 이제 UV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장난을 쳤으니까 이제 버텍스를 직접 움직여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일단은 얘는 잠깐 주석 처리해서 일단은 잠깐 좀 쉬게 해줄게요. 그러면 그냥 나오겠죠? 됐죠? 자, 이제 포지션 값을 000으로 옮겨주고 자, 이제 버텍스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버텍스 위치는 우리는 로컬에서 월드로 바꿔주는 것, 그러니까 즉 이제 그 MVP를 통해서 화면에 이제 옮기는 것만 지금 봤었는데 이걸 좀 바꿔 볼 겁니다. 자, Y 값, 즉 유니티는 요 평면이 X, Z 그리고 높이는 Y 값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는 메시의 좌표는 000이죠. 포지션 값이
0,0. 자, 그러면은 자, 이 메쉬, 이제 메쉬를 한번 볼게요. 클릭해 보면은 자, 보이시죠? 이 플레인은 이렇게 트라이앵글이 뭉쳐있는 이런 메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버텍스의 위치를 그릴 때 그러면은 자, 버텍스 쉐이더에서 하는 역할은 버텍스를 화면에 그리는 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그럼 그릴 때 그 위치를 조금씩 바꿔주게 되면은 실제 메쉬가 움직이겠죠. 그걸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보관기로 넘기기 전에 버텍스 좌표값에 대한 것들을 X축으로 Y값에다가 더해버리는 겁니다. 해볼게요. 자, O.버텍스, 자, 더하고 이꼴, 이건 앞에 값에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V에 이제 불러온 어떻게 그 버텍스 좌표값에다가 X 값을 그냥 여기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Y겠죠. 자, Y 값에다가 이제 버텍스 값, 이 버텍스의 X 값만큼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틱 이렇게 되겠죠. 지금 클릭했을 때 사각형은 그냥 원래 위치를 하는데 그려지는 거는 이렇게 한 거예요. 실제 메쉬의 정보값은 이건데 실제 이 쉐이더를 통해서 그려질 때는 이 피벗값, 이 중심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고 오른쪽에 있는 건 플러스겠죠. X값은 이 가운데가 지금 0,0,0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X값 플러스 X값이니까 Y값이 올라갔겠죠. 얘는 움직여도 바뀌지 않아요. 왜? 로컬 스페이스, 즉 이 메쉬가 가지고 있는 그 X값이니까 얘는 아무리 움직여도 월드 공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월드 공간 기준으로 옮길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름을 바꿔봅니다. 자, lighting.hlsl에 보면은 space transform.hlsl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MVP, 매트릭스 변환, 즉 공간 변환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MVP, 즉 프로시즌까지 자동으로 해주는 게 우리는 Transform Object to H-Clip 메뉴에 보면은 자, 여기에 우리가 했었죠. 앞쪽에 했습니다. 제가 막 쭉 설명을 했지만은 잘 모르겠거든. 맨 마지막에 것만 보면 된다 그랬어요. 자, Transform Object H-Clip 플로트 4죠. 로 리턴을 하게 되고요. 월드 공간으로 가져오는 거는 트랜스폼 플롯 오브젝트 투 H-클립 말고 월드 공간으로 옮겨오는 것도 있어요. 네, 여기 중간쯤에 있을 거예요. 예, 트랜스폼 오브젝트 투 월드. 왜? 우리는 그 뷰 공간과 프로젝션 공간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3D 메쉬가 그 월드 공간에서의 그 X 값의 위치값만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ransform Object to World, 이거는 이제 플로트 3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여기서 사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채널이 3개라 그랬죠. 하프3에 포지션 월드 스페이스라고 이제 그냥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제가 붙이고 트랜스폼 오브젝트 투 월드 버텍스 XYZ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픽셀 쉐이더에서 이걸 가져와요. 그죠? 가져왔어요. 가져왔고 얘를 이제 아까는 그냥 버텍스 X 값을 더했는데 그러지 말고 Y 값을 포지션 X에 지금 그냥 썼는데 이걸 그냥 X 값이라고 해봅시다. 이제 월드 포지션 값을 더해주는 거예요. 자, 점 X라고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잠깐. 자, 아까랑 변화가 없어 보이죠? 근데 얘를 움직이면 이제 월드 공간이 마이너스로 갈수록 이게 바뀝니다. 지금 이 기준점이 다른데 그거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좌표값은 마이너스인데 요거 지금 좀 다르게 나오는 거는 요거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면 중급 때 설명을 하던가.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자, 하여튼간에 지금 이제 월드 공간 기준으로 좌표가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